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가운데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반면 테슬라 주가는 이날도 2.87% 상승하면서 $400를 찍었고, 아울러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310에서 $400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장중 한때 $409대까지 올라가며 끝없는 질주를 이어갔고, 사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2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330대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러한 기간도 머지않아 급등세를 타면서 이제는 $400 고지에 올라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로봇공학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낙관적인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투자자들은 점점 더 치열하고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환경에 미국이 이러한 기술 분야에 지도력을 유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여기에 테슬라만의 자율주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보여줄 경우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내년에도 매력적인 주식이라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만약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행에 성공까지 한다면 그때는 다른 경쟁사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자율주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주식을 꾸준히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에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다만 이러한 상승세로 아래 보이시는 RSI는 75까지 올라와 RSI는 주로 80 이상이 됐을 때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는 한없이 오를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테슬라의 RSI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차피 주가는 다시 변동성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참고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주가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목표 주가 $400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2022년 4월 4일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 역대 테슬라가 기록한 최고가는 2021년 11월 $409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테슬라는 최근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역대 최고가에 점점 다가가는 분위기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4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의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 이에 최근 테슬라의 사이버캡 담당자는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의 모델 3와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의 부품을 구성할 것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슈퍼컴퓨터가 14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날 구글의 주가는 5% 이상 상승해 단번에 $18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은 지난 7월 16일 $188를 찍은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주가는 올라왔는데, 이로 인해 구글의 상승은 전날 발표한 새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인 프론티어는 물론 5년 전 구글이 만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한 성능보다 훨씬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그러나 구글은 윌로우 칩의 큐비트를 서로 연결해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오류를 줄이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구글의 주가는 올해 2월 $130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이러한 패턴은 자세히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찍으면 반등을 하고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찍으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가 역시 $160대를 찍으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 반등세를 보여 구글의 주가는 이러한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지금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11월 CPI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고, 2025년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까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답은 오늘 밤 CPI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CPI는 2.7%로 여기에 월간 상승률은 0.3%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이러한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로만 나온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S&P 500은 6.99를 찍은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은 향후 12개월 추정 이익을 기반한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2.7배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최근 5년 그리고 10년, 15년과 20년 통계를 보면 대체로 P는 15에서 17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의 P와 모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가 높다고 해도 증시가 더 이상 못 오르는 것은 아니라 지난 과거 평균보다는 높아 보이지만 아직은 비합리적인 수준은 아니라 생각이 들며 이에 자산 가격도 터질 만큼 지나치게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상황은 의미 있는 고점을 형성할 만큼 높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AI라 생각이 들며 지금의 사이클은 전형적인 경제 사이클에 있지 않아 AI와 같은 거대한 힘이 경제를 변화시키고 장기 궤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동적인 테마 투자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AI 대장 엔비디아는 중국발 반독점 이슈로 인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135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152달러라는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그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여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2분기 실적을 내놓은 오라클이 6% 이상 하락해 대부분의 AI주와 반도체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오라클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클라우드 실적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당 순이익은 1.47달러 그리고 분기 매출은 141억 달러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108억 1000만 달러가 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오라클은 AI 관련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 주가만 70% 이상 급등을 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이러한 엄청난 기대를 맞추지 못해 이날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을 이날도 상승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며 247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애플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중국 관세 위험에 놓였지만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11월 한 달에만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난달 한때 엔비디아의 시총이 추월은 당했지만 지금은 3조 7,452억 달러로 엔비디아의 시총 3조 3억 달러를 크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최근 애플의 상승세는 특히 새 아이폰 16에 대한 미온적 반응과 10월 말에 다소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도 이뤄진 것이라 사실 중국 시장 판매가 침체돼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 등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은 궁극적으로 AI에 대한 승자가 될 것이라 다른 매각계 회사들과 달리 AI에 대한 자본 지출 역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점이 된다 할 수 있죠. 한편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이날 하락세를 보여 96,00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했지만 이날은 전날에 이어 낙폭을 확대하며 95,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하락세는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방영되면서 트럼프 효과가 어느 정도 약발을 다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좋은 가격의 비트코인을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알래스카 항공은 예상보다 나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이날 주가는 13% 이상 급등했고 소셜미디어 회사인 핀터레스트는 8%러가 과체중에서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한 이후 이날 주가는 3.7% 하락을 했는데 이에 8%러는 핀터레스트의 2분기 실적이 엇갈리고 회사의 광고 구매자 설문조사에서 경쟁적인 광고 분야가 나타나 핀터레스트를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라디오 관련 회사인 시리우스 XM은 비용 절감 관련 정책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2% 이상 하락했고 반면 모바일 서비스 회사인 T모바일은 회사의 성장 계획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어 몽고DB는 예상보다 나은 3분기 실적과 강력한 4분기 지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임원이 사임을 한다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6% 이상 하락했고 아메리카 항공은 번스타인이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